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4월 13일 12월 그 4일을 보내고 나서만 해도요, 지금쯤이면 대선이 치러질 줄 알았어요. 4월 13일이니까 한 달하고도 20일 정도가 더 남았네요. 근데 4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생각하면 시간이 참 요즘에 딱 시국에 적당한 표현이 시간이 너무 빠르면서도 그 생겼던 일을 생각하면 너무 긴 시간을 보낸 기분이 들어요. 12월 3일 반부터, 작년 12월 3일 반부터 오늘까지 생겼던 일들을 쭉 떠올려 보면 이게 고작 죄송합니다. 고작 넉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이 생겼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명태균과 이영선 전 의원이 보석 석방됐고요. 오세훈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때요. MBTI 자기소개, 그 다음에 밸런스 게임, 당연하신 게임. 이런 걸 한다는데. 아유, 당연하신 게임이 참 기대됩니다. 한동훈 너 가발이지? 당연하지. 이런 거 할라나? 여튼, 저 집구석은 진짜 참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표본이 그렇게 많이 오염되고 있다라는 정황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포함해서 이재명 이제 예비 후보님이죠. 이재명 예비 후보님을 제외한 대권의 뜻을 밝힌 모든 대권 주자의 지지율의 합이 이재명 대표님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이낙연만을 합친 게 아니고요. 김동연 도지사와 김경수 전 도지사를 합쳐도 그래요. 이재명한테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를 넣어도 1대1 구도로 여론조사를 하면요. 이재명 대표님이 그러니까 50%가 넘지 않은 조사 결과가 단 한 가지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일까지 이재명 대표님은 숨만 쉬고 계셔도 대통령에 당선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딱히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이낙연 영감님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영감님 탈당해서 재창당하면서 몇 석 이야기 했었죠, 그때? 60석?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될 거라고? 내가 그 기사 보자마자 제 트위터에 바로 올렸어요. 원외 정당 될 거라고. 지금 결과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낙연 저거 새로운 미래인가? 원외 정당이죠. 저 진짜 이낙연 그자도 나는 수치를 모르는 자의 범주에 넣고 싶어요. 어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아닌 쓰레기 같은 물건이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이낙연도 마찬가지. 지금 이재명 대표님 재판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시작점이 경선 때 이낙연 캠프입니다. 그 윤석열이 제기한 의혹이 아니에요. 이낙연이 제기한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들입니다. 염치도 없어,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국무총리까지 지내서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을 다 두루 경험하신 분이 그딴 똥을 입으로 싸대면 어떻게 합니까? 반 이재명 연대를 하자고. 그게 지금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아야 되는 인간이라는 게 할 소리입니까? 그냥 사라지세요. 원외정당 대표가 뭔 소리야 지금. 이준석은 그래서 의석이라도 있지, 개혁신당. 원외정당이 지금 그것도 원래 한석 있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후보를 급하게 낙마시키는 바람에 국민의힘과 새로운 미래 1대1 구도가 돼가지고 어부지리로 한석 된 거, 그거 탈당했잖아. 새로운 미래 못 있겠다면서 탈당했잖아. 이게 원외정당이잖아. 원외정당. 녹색정의당 심상정 대표하고, 심상정 대표인가? 저기 가서 녹색정의당하고 놀고 있으세요. 뭐 대선판에 기웃거려? 원외정당 대표가. 아니면 정강훈당 자유한국당 가서 놀든지. 저기 원외정당들 많잖아요. 거기 가서 노세요. 대선판에 끼지 말고요. 헛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언론사들은 마이크 주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튼 국민은 경선 때 그런 걸 할 거랍니다. 당연하지. 진짜 대박이겠는데? 나경원, 너 국회 빠루 사건 한동훈한테 없애달라 그랬지? 당연하지. 한동훈, 너 키높이 밑창 깔았지? 당연하지. 진짜 대박이겠는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여튼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멀쩡한 토론만 해도 거의 가루가 될 지경으로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그 심박수 재고 당연하지 게임하고 또 뭐 한다 그랬지? 밸런스 게임하고 MBTI 자기소개하기. 대학 MT를 가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뭐야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선 룰 가지고 태클을 조금 세게 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그 보도가 레거시 미디어 뉴스에 나오게 하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 어떤 후보라도 경선 과정에서 반명 프레임을 씌워서 이재명 대표님을 악마화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입에 올리는 순간 그 후보는 민주당 자체에서 날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1, 2위를 다투던 정봉주 전 의원님이 서울 경기만을 앞둔 상황에서 명팔이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냈던 게 녹음된 게 유출되고 바로 5위권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건전한 경쟁을 하려고 뛰어들어야지 자꾸 발목 잡는 듯한 경쟁을 시도하면 그 정치 생명 지금 직으로 마지막일 겁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도 국무총리까지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관직은 다 하신 거예요. 대구에서 출마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직을 가진 거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님 말도 안 되는 재판받고 고초를 겪으신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마지막 비서관 타이틀로 정치를 하고 계신 거 저는 지금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 영상이 올라오면 잘 못 봐요. 네,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딱히 슬픈 게 아닌데도 그냥 그분의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도지사님
정치 인생을 이어나가시는 거 저는 응원합니다. 뭐 대충 이렇게 3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한 명 더 있는데? 한 분 더 계신데 제가 기억을 못하면 그분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존재감이 없는 거니까. 여튼 간에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지 발목 잡고 태클 거는 모습을 보여서 안 좋은 눈살 찌푸리는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 그 후보는 날아갈 겁니다. 사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좀 찜찜했거든요. 정몽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화려하게 컴백을 해서 했는데 성격상 욱하는 마음에 막 이제 쏟아낸 말 중에서 그냥 말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좀 본인을 비하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왜 그러셨을까? 아야, 그래도 뭐 수석 최고위원은 날아가더라도 그래도 최고위원은 됐으면 근데 왜 그랬지? 저는 딱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바로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 150만 당원의 집단 지성입니다. 그 무서운 집단 지성입니다. 정몽주 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8분 중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다가 김민석 지금 현 수석 최고위원에게 1등 자리를 내어주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 2위 경쟁을 하던 최고위원 후보였어요. 최고위원은 5명이기 때문에 5등 안에만 들어가면 최고위원이 되는 건데 그 녹취록 나오고 바로 날아갔어요.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민심이고 집단 지성의 발효입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지난 경선처럼 이낙연이 그랬던 것처럼 헛짓을 하는 그 후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마음 접으셔야 될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낙연 탈당하기 전날까지 전 쉴드 쳤어요. 이낙연이 좋아서 쉴드 쳤나? 아니에요. 이낙연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쉴드 쳤나? 아니에요. 이낙연이 더불어민주당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쉴드 쳤나?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저는 분열이 싫었어요. 당내 분열이 싫었어요. 왜 우리는 뭉쳐야 될 때 분열하고 티격태격 싸워도 될 때는 조용하냐고. 저들은 뭉쳐야 될 때 확실하게 뭉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국민의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네요. 여튼간에 그게 너무 싫어서 쉴드를 치다가 탈당하는 그 순간 저는 바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트위터에, 요즘 트위터를 거의 안 하는데 예전에 트위터에 정치글을 엄청 올렸거든요. 완전 전투 모드로 돌아서가지고 뚝합했습니다. 이낙연은.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이제 뭐 새로운 미래가 60석, 70석 정도 되는 정당이 될 거라고 할 때 까고 있네, 원외 정당 될 건데 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말을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특히 사장 남천동에서 가끔씩 좀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의원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언론에 나와서 하는 발언을 들으면 저도 화가 나요. 저도 화가 나는데 딱히 언급을 잘 안 해요.
분열을 조장할까봐.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의원님이 언론에 나와서 하는 그 발언 때문에 제가 그분을 실드 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들어도 화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을 실드 치고 싶은 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열이 싫어서, 또 하나는 국회 청문회에서는 너무 잘 싸우고 계세요. 이게 민주당 당내 사정에 대해서 밝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도 새로운 미래로 가지 않겠나 했는데 안 가고 남은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좀 그 사장남천동 그 오창석하고 똑같이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고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있어요. 고민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분. 그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언론사 인터뷰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그걸 언급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언급을 거의 안 하고 넘어갔어요. 여튼 분열은 해도 될 때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저 두 정당을 제외한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정당들이 똘똘 뭉쳐야 될 시간입니다. 이때 당내의 잡음을 유발하는 자는 국민의힘 내란 동조 세력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경선이 뛰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너는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너는 이런 걸 빼먹고 있는 것 같던데 내가 이런 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경쟁을 하라는 겁니다. 뭐 1극 체제니 뭐 사법 리스크니 뭐 이런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 후보는 그 순간 날아갈 겁니다. 여튼 뭐 우리 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도 뭐 딱히 뭐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분들을 믿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김경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매불쇼에 출연하셔가지고 해명도 하셨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내 생각이 그렇지는 않다. 라고 발빠르게 해명하셨어요. 뉴스공장에서까지는 부르지 않은 이유는 제가 뭐 그분의 생각을 짐작하기는 힘드나 매불쇼에서는 발빠르게 바로 나와가지고 김경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 바로 해명을 하셨어요. 김동연 도지사도 그렇고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각을 세워서 좀 개싸움을 하려고 한다든지 깎아내리는 싸움을 하는 시도는 저는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 보세요. 본인들 나오는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김동연, 김경수가 때때로 나오고 때때로 안 나오고 김부겸은 안 나와요. 이준석도 1%, 2%가 나오는데 당신들 안 나와요. 나와도 1, 2%예요. 이재명 대표님 그냥 주관식으로 물어봐도 37%예요. 그럼 37%면 뭐 63%, 다 합치면 63% 되니까 다 합치면 이기겠네. 그거 아니에요. 모르겠음 빼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음 빼고, 이재명 대표님 빼고 나머지 다 합치면
20 몇 프로 될까 말까요? 거의 10%까지 차이 나요. 26에서 28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양자대결 집어넣으면 누구를 집어넣어도 이재명 대표님 과반이에요. 근데 대선이 양자대결 돼요? 안 돼요. 양자대결 안 돼요. 기타 등등 정당에서 뭐 0. 몇 프로부터 1. 몇 프로까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다들 정신 좀 차리시고 대세를 좀 읽으시고 이번 기회에 본인의 이런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기회를 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거기까지만 하세요. 여튼 국민의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왜 민주당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됐지? 여튼 저는 가장 기대되는 게 당연한 시입니다. 이게 탑4가 누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빼먹었구나. 지금은 일요일이고 내일이 월요일인데요. 내일 오후 2시에 홍준표가 대선 출정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봉지욱 기자 이분 저는 되게 수수하게 생겨가지고 말도 이제 목소리도 좋으시고 해가지고 사람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참 흉악해요. 홍준표가 2시에 출마 선언을 하는데 뉴스타파가 3시에 그 명태균 PC에서 나온 홍준표 관련 명태균 증거 자료를 보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지욱 기자는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용은 말 안 해주고 홍준표는 이번 대선 못 뛴다라고. 잔인한 사람. 여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양반들은 꼭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 일을 터뜨려. 오후 2시, 3시면 내가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인데.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경선 1차 컷오프에서 4명만 남긴다 그랬는데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 탑4를 보통 이제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나경원 그리고 오세훈은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또 누구지? 한동훈 이렇게 4명으로 보던데 여기서 뉴스타파가 이제 홍준표를 날리겠다는 거죠. 근데 홍준표 저거 대구시장 사퇴하고 대선 나와가지고 욕 엄청 먹고 있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튼 지금 이제 한 달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조직구석 내부 분열도 볼만할 거고요. 명태균 게이트로 조직구석 날아가는 광경 볼만할 거고요. 그리고 6월 3일 이후 정당 해산 심판 여러분 그 행정 집행력 끝판대장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아마 6월 4일 새벽에 당선이 될 겁니다. 너무 사이다야. 드디어 이승만 때 반민특위 실패로부터 시작된 저 친일 수구 세력 청산의 역사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행정력 끝판대장 이재명 화이팅. 저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지? 24분 정도 됐네.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다시 언급을 할게요. 저는 78년생 대학 97학번이에요. 그리고 97년 대선 때는 그 투표권이 만 20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동기들과 그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면서 개표 방송을 봤어요. 당구장에서 개표 방송 틀어놨길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당선됐어요. 딱히 감흥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뉴스만 틀면 삼김시대 했으니까 삼김시대 중에서 김종필이 가장 뭐 좀 인지도가 낮았으니까 김영삼 다음은 뭐 김대중이 됐구나, 그 이상의 판단을 못했어요. 뭐 관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 첫 선거는요, 98년 지방자치제 그 부재자 투표였어요. 그때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다 2번으로 찍었어요. 그럼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면 뭐 지금 있는 놈보다 지금 없는 놈이 더 잘하겠지 뭐 라는 생각으로 2번으로 깔아버렸어요. 2002년 대선 때요. 저는 너무 오랜 정치 인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선 운이 너무 없었던 걸로 언론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왔던 이회창을 찍었습니다. 왜? 모르거든. 관심도 없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저는 제가 기억력이 나쁜 편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활자를 본 적이 있으면 저는 대부분 기억을 해요.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 아주 어릴 때, 사상에 살 때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일 거예요. 몇 년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시기에 제가 사상에 살았으니까요. 그때 부산시장 선거를 했어요. 허삼수가 하나회인지 뭔지는 그 나이에 모르죠. 노무현이 누군지 뭐 모르죠. 선거 공보물이 집에 와 있는데 활자 중독이 있기 때문에 뭐든 처음 보는 읽을 거리가 있으면 저는 읽어야 돼요. 그걸 읽었는데 그 노무현이라는 후보의 공보물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큰 이런 만화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만화 그림에 한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뒷모습이 있었냐면, 그 안 되는 사람은 재수를 해도 헛재수, 삼수를 해도 헛삼수 라는 그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뭐 밑도 끝도 없이 사람 이름 가지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나? 너무 어린 마음에. 2002년 25살 저한테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그 기억 이외에 다른 기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회창을 찍었습니다. 근데 2004년 어느 날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빠른 걸음을 걷는데 뉴스를 하길래 뉴스를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러닝머신 위에 있었어요. 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근데 그때는 그래도 뉴스를 조금 보면서 살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게 무슨 탄핵이 돼 이랬는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뭐지? 이 새끼들 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너 새끼들이 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이따위 이유로 개무시하다가 탄핵까지 시켜? 해서
그 순간 저는 정치 고관여층으로 돌변했습니다. 딴지일보를 찾아봤고요. 한겨레 신문을 읽었고요. 내가 알던 이런 정치 구조는 완전히 내가 전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저 거꾸로 읽는 세계사, 그리고 100분 토론을 진행하던 유시민이라는 분이 그 최측근 참모였구나.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졌고요.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파이팅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30대 정도가 될 것 같은 세월호에 붕괴하고 국정농단에 붕괴했던 세대들, 그리고 이번 친위 쿠데타 내란에 붕괴한 20대, 10대, 20대 분들, 그분들이 저와 똑같은 시간을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위험했고 나라가 휘청했지만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하고 싶었는데 조금만 할게요. 한동훈은 정무적 감각이 정말 빵이에요. 본인이 이런 자세를 취하면 정치적으로 엄청 커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엄청 여러 번을 맞았는데 그때마다 전혀 반대의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때 단 한 번 잘한 거,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던 거, 그리고 본인이랑 친한 의원들을 데리고 가서 표결에 참여하게 했고, 그 의원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공간에 양해를 구해서 그 공간 안에서 몸을 지키다가 당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모습 사진까지 찍힌 거,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때부터 딱 반윤석열로 강하게 몰아붙였으면 본인의 정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정무적 감각이랑은 제로예요. 근데 이번에 출마 선언하면서 서태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태지에 열광한 세대는요, 아무리 밑으로 가도 40대예요. 40대, 50대예요. 그리고 서태지에 열광하던 세대는요,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이야기를 거기서 네가 몇 건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 서태지라는 이름을 꺼내는 순간 10대, 20대, 30대에게는 공감받지 못하고요. 3, 4, 50대 애들에게는 분노를 일으켰고요. 6, 70대들에게는 그게 뭐야?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어떻게 저 정도로 없을 수가 있지? 참모진이 없나? 궁금해요. 내가 진짜 내가 빨간색을 지지했으면 가서 나라도 참모를 좀 해주고 싶다 진짜. 여튼 본인에게 온 모든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선택 이외에 그 어떤 선택도 못하는 한동훈,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을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아유, 주말을 보낸 저는 이제 일찍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힘내요. 여러분 안녕.